가격표가 딱 나오는 순간 갑자기 잠깐만, 이럴 바엔 스포티지.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입니다. 디자인으로 승부 보겠다 라는 소형 SUV가 있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어떤 차냐? 바로 코나가 기존에 비해서 한골 탈 때 정말 엄청나게 변화했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아니 세상에, 룰 브레이커. 아니 룰 브레이커라니 무슨 룰을 브레이크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이게 코나가 이게 법을 막 위반하겠다는 거야? 그런 거 아니고요. 기존까지 생각하던 그런 코나에 대한 선입견, 이런 걸 완전히 깨트리겠다는 얘기겠죠.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예뻤나?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변해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오늘 아쉽게도 전기차는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코나 N9이 있으니까 어떤 차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1.6 터보 메인 모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을 보면 일단 굉장히 깔끔하죠. 이 코나 디자인을 보면서 내가 요번에 코나를 하나 사겠다 라고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격표가 딱 나오는 순간 갑자기 잠깐만, 이럴 바엔 스포티지, 그런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는 아슬아슬한 가격대로 나왔어요. 가격은 가장 저렴한 모델이 개소세 3.5% 기준으로 2,468만원, 가장 비싼 하이브리드 모델은 인스퍼레이션이 3,611만원, 여기에 옵션을 다 더하면 무려 3,900만원을 넘게 됩니다. 3,900만원짜리 코나를 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 모델이라도 기존보다 350만원 정도 오른 거라고 하니까 여러가지 말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기본 모델도 옵션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데 얼마나 다른지 하나씩 살펴보시죠. 실망하기 이릅니다. 이 차의 가장 기본 모델에서 기존에 생각했었던 것은 정말 깡통이었잖아요. 근데 이 차는 가장 저렴한 모델과 가장 비싼 모델이 겉으로 봤을 땐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 야 이렇게 비싼 걸 여기다가 어떻게 넣어줬지? 라고 생각되는 그런 심리스 호라이즌 그냥 들어갔고요. 여기 있는 이런 램프들, 사실 LED 헤드램프를 여기다 적용했잖아요. 근데 LED 지금 프로젝션 타입인데 저렴한 모델이 되면 이걸 MFR 타입으로 반사되는 형태의 LED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뒤쪽으로 가서 테일 램프도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 와 이것도 그냥 기본으로 들어온다고 해요. 이런 걸 기본으로 넣어준다고? 우리가 알던 현대차는 약간 이런 것들 그냥 빼버리고 그냥 여기 검정색 플라스틱 딱 넣고 동그란 램프 그냥 뻑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현대였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이 코나는 이제 깡통이 아니라 작지만 어느 정도 뽐낼 수 있는 프리미엄 자동차를 탄다고 느껴지게끔 만드는 자동차, 그렇게 포지셔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작은 차를 사는 건 절대 아닌 거고, 나는 스포티지나 투싼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작은 차가 좋아서 이 차를 선택한 거야. 그런 의미에서 코나가 이번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격 올리는 건 좀 저렴한 것도 좀 내놓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게 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라든지 소득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서 예전처럼 깡통이 필요하지 않은 시대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깡통 내놔도 소비자들이 안 사잖아.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차가 10대가 있는데 10대 중에 유일하게 하이브리드 모델이 한 대 있습니다. 약간 여기 재미있는 선택을 했어요. 지금 클래딩이 회색이잖아요. 근데 차체 색도 회색이니까 이 차체 색의 유광과 무광을 이렇게 배치시킨 것 같아서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이런 선택 좋은데요. 어떤 분들은 클래딩이 있어서 이상하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 클래딩의 코나의 또 매력이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 둘의 절충안, 클래딩을 굉장히 보여주면서도 그게 클래딩이 아니라 바디의 일부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약돌을 깎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거, 이런 거 아주 재밌죠. 이 앞쪽에 있는 범퍼를 한 덩어리를 굉장히 크게 옆에까지 이어지도록, 게다가 팬더하고 이렇게 맞물리는 이런 느낌이, 범퍼 자체가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커서 조약돌 같은 느낌이 드는 거고요. 코나 1세대도 보면 그 동글동글한 느낌이 굉장히 귀여운 자동차였는데, 근데 그 동글동글함이 좀 나쁘게 영향을 끼친 것도 있었어요. 머리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 그런 거 좀 아쉬웠었는데, 이제는 머리가 내려오면서도 나름대로 조금 더 길게 뻗어서 뒷좌석 머리 공간을 조금 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굉장히 플리딕하게 느껴지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느낌, 굉장히 길어 보이는 느낌을 잘 자아내고 있는데 재밌는 지점이네요. 그리고 이런 것들 처음에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거 너무 날카로워서 약간 아반떼 같은 느낌이나 투싼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 했는데, 아반떼 투싼에서 약간 과했다면 이 차는 딱 매끈한 캐릭터 라인을 잘 잡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거의 완성
남성형 같은 느낌이 들어요. 클래딩이 굉장히 도전적으로 이렇게 많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캐릭터 라인들이 그다지 두드러져 보이지 않네요. 뒤에서 봤을 때도 그 동글동글한 그런 느낌이 그대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차가 이렇게 둥실둥실하면 사실 멋이 없죠. 거기 휠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의 근처에 이런 식으로 아주 날카로운 라인을 파놨는데 이런 것들 클래딩도 굉장히 멋지게 보이기도 하고 이 코나 1세대에서 우리가 봤던 그 느낌을 다시 되살려준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의 라인을 길게 쓰는 것이 이번 현대차의 중요한 디자인 철학으로 보여지는데요. 심리스 호라이즌 라인이 그대로 이어져서 여기서 캐릭터 라인으로 이어지고 금속 몰딩으로 이렇게 가서 끊어지지 않고 올라갑니다. 여기서 넓어지면서 놀랍게도 뒤쪽에 썬바이저까지 이렇게 이어져요. 이거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차는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예쁘게 하이 포지션 스톱 램프를 붙여놨는데 이 스톱 램프도 지금 위치가 너무 좋고 그리고 또 이 기발한 게 위쪽을 플라스틱으로 뚫어놨어요. 이 포지션 램프가 있는 이유가 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거 왜 달하는 것 같아요, 피디님? 그렇죠. 높은 차, 굉장히 높은 트럭에서 내려다 볼 때 이 브레이크 램프를 밟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브레이크가 여기 달려 있으니까. 갈수록 자동차가 깜빡이 브레이크 둘 다 낮아져요. 제가 가장 충격받은 브레이크 램프는 볼트 EUV예요. 볼트 EUV는 브레이크 램프가 아래 범퍼에 있어요. 그런 식으로 디자인하는데 요즘 그런 디자인 추세에서 이 하이 포지션 스톱 램프의 위치는 정말 중요하겠죠. 이게 어떤 식으로 켜지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하이브리드는 오늘 양산차가 아니어서 이게 열 수가 없다고. 죄송합니다. 이게 다른 차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 근데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차는 지금 하이브리드잖아요. 하이브리드 모델이 겉으로 봤을 때나 실내에서나 이 어디를 봐도 하이브리드인 걸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이브리드라고 여기 써있지도 않아. 심지어 하이브리드라고 딱 쓴다거나 이런 걸 뭐하러 하냐는 거죠. 하이브리드는 그냥 수많은 파워트레인 중에 하나일 뿐이야 라는 느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눈썰미가 좋다면 휠이 조금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휠이 사실 저 휠하고 이 휠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아니 1인치나 작으면서 휠 디자인을 다르게 안 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하이브리드를 밖에서는 절대 구분할 수가 없다. 실내에 들어와도 버튼 눌러보기 전까지는 구별할 수가 없다. 네, 뒤쪽에 브레이크 램프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작동돼요. 이게 정말 뒤에서 잘못하면 야 이거 눈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밝고요. 보통은 이렇게 아래쪽에다 달잖아요. 아래쪽에 달면 위에서 보면 정작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근데 위에서 트럭에서 봐도 잘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한 거 안전을 위한 장치니까 이거는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뒤에서 브레이크 램프가 너무 낮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아니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지금 위치를 놓고 봤을 때는 차에 앉았을 때 이 정도라면 괜찮다고 생각되는 정도. 게다가 하이 포지션 스톱 램프를 너무나 밝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문제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깜빡이에 대해서도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깜빡이가 상병이야. 한국인이 디자인한 게 분명합니다. 뒤쪽은 일병이야. 그러니까 앞쪽보다 약간 힘을 좀 줄인 거죠. 앞쪽은 좀 강인하게 상병, 뒤쪽은 약간 부드럽게 일병. 근데 많은 분들이 깜빡이가 너무 낮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뒷차에 너무 가까이 붙으면 깜빡이가 안 보여요 이러시는데 뒷차에 너무 가까이 붙으면 안 되지. 앞차에 바퀴가 보이는 정도의 간격을 유지해야 되고 만약에 바퀴가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시트를 너무 낮게 앉는 거예요. 시트를 높여서 앞차에 바퀴가 보일 정도의 간격으로 차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전거리를 유지 못하신 거예요. 차가 완전히 멈춰 있을 때 그때는 오히려 조금 가려지면 더 좋죠. 왜냐면 깜빡이는 좌회전하는 동안에도 계속 켜놓으니까 깜빡이 한번 가까이서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들의 눈 어떻습니까? 이게 그대로 여기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눈 아프겠어.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낮추는 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걸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정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있어요. 클래딩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스크래치 같은 걸 막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자동차에서 사고가 나는 부분은 어디냐? 내 귀퉁입니다. 결국은 요 끄트머리가 사고가 나게 돼요. 닿으면 완전히 속 쓰릴 것 같은데 요것만 커버만 따로 팔지 않거든요. 결국에 이 램프 전체를 갈아야 돼요. 모비스 주가 떡상인가? 아니 이거 부품 공급하는 데서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게 딱 닿느냐 그렇지만은 않고요. 약간 아래쪽이 조금 더 튀어나왔습니다. 기둥에선 이 부분이 먼저 긁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사고에 좀 취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부분만 그런 게 아니고 특히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건 후진이죠. 내 귀퉁이가 가장 잘 긁히는데 물론 아래쪽이 더 튀어나왔습니다. 그래도 너무 긁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램프가 하나가 아니라 후진등 요 테일 램프까지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램프예요. 그래서 램프 구성이 아마 되게 비쌀 것 같습니다. 커버가 살짝 긁혔는데 램프 전체에 갈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오, 그런데 검정색이 요번에 또 나름대로 괜찮은 느낌이네요. 요 부분, 요 삼각형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보통 이제 이런 것들 에어 인테이크라든지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했던 그런 부분인데, 에어 인테이크도 아니고 아무 역할도 아닌 그런 느낌의 삼각형이 이렇게 딱 붙어 있으니까 요거의 디자인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패널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 레이더인가? 특별한 게 있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건 아니고 커버입니다. 커버. 이 차에 엔진 시동이 걸리고 나서 이 안에 냉각수가 어느 정도 더워지면 그때부터 열리는 거고요. 열렸다 닫혔다 하는 액티브 셔터 그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산타페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던데 그게 뭔가 했는데 이렇게 액티브 셔터를 이제 이쪽에다 다는 추세군요. 이 아래쪽은 사실 이렇게 터보 인터쿨러가 장착되어 있고요. 터보 인터쿨러라든지 이런 것들은 항시 냉각시켜도 괜찮기 때문에요. 공기를 흡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더 차가워도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갈수록 더 효율적인 방법을 잘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속 터져. 속 터져. 제가 유별난 건가요? 아니면 여러 코리안 분들 다 비슷하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열어놓고 이렇게 들어가서 앉으면 앉을만 합니다. 앉을만 해요. 이렇게 하고 문이 닫히냐고? 별걸 다 시키시네. 속 터져 진짜. 여유롭게 앉을 수 있습니다. 두 명도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어쩔 거야? 이거 그냥 놔두고 갈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정상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요 동그라미 뭔지 궁금하시죠? 이렇게 끼라고 만든 건데, 그래서 이렇게 수납하고 가면 좋다 훌륭하다.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래쪽에 스페어 타이어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기본으로 넣어주진 않죠. 그리고 또 요거를 만약에 나 수납 공간이 조금 더 필요해 라고 하면 요걸 한 단계 더 낮출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낮추면 한 단계 더 생기죠. 네, 트렁크를 연 김에 뒷좌석도 한번 폴딩해 보면요, 뒷좌석 폴딩하면 이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넉넉하죠? 한번 볼까요? 네, 이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당연히 6대4 폴딩이에요. 4대2대4 폴딩은 도대체 언제 해주는 겁니까? 심지어는 이 차에 스키스루도 없어요. 스키장을 2차 타고 가려면 저쪽 하나를 폴딩해야 돼요. 4명이 스키장 갈 때는 뭔가 이렇게 좀 뒷좌석에 2명이 너무 오붓하게 가야 돼. 오히려 좋아. 그리고 여기 아주 놀라운 점이 하나 있네요. 요 밑에 카메라가 하나 있는데, 요 카메라가 바로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 빌트인 캠입니다. 빌트인 캠이 도대체 여기 왜 달렸냐? 이제는 빌트인 캠의 옵션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해서요, 뒤쪽으로는 FHD, 앞쪽으로는 QHD급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예전 같으면 뒤는 후방 카메라를 그냥 사용했죠. 그걸로 블랙박스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별도의 블랙박스를 붙여준다 라는 점이고요. 깔끔하게 처리되고 내장 디스플레이에서 그걸 볼 수도 있고 훌륭합니다. 네, 여러 차들이 있지만 제가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차는 바로 코나 N9인 것 같아요. 자, 보시죠. N9을 보시면 앞부분에서도 뭔가 포스가 다르잖아요. 기존에는 좀 오프로드 느낌이었다면 얘는 좀 온로드 느낌, 좀 달리겠다 느낌으로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잘 보면 여기 N9 배지도 있잖아. 이 반짝반짝한, 그릴도 반짝반짝하잖아. 예쁘다. 그죠? 그리고 제가 조금 눈에 가시라고 생각하는 요 삼각형 없잖아.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 거, 현대차들이 다 이런 분위기로 갈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소나타 나오고 이러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 소나타에 있는 그런 라인들이 여기 또 들어가 있네요. 마치 에어댐처럼 여기 공기가 쑥쑥쑥 들어갈 것처럼 생긴 그런 부분, 실제로 공기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옆에 있는 이런 거 다 바디 컬러야. 차 전체가 이렇게 좀 미끈하게 느껴진달까? 조금 더 미래적으로 느껴진달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뒤쪽도 좀 다르네요. 뒤쪽에도 보면 이쪽에 이렇게 디퓨저처럼 만들어진 이런 부분도 아주 인상적이네요. 원래는 아마 여기 램프 같은 거 달고 싶었던 것 같은데, 달고 싶었지만 최종 양산에서 빠졌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머플러도 이렇게 트윈팁으로, 이거 멋있다. 날개, 기존에 있었던 선바이저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선바이저의 위에다가 날개 하나를 더 달았어요. 더 달아서 더욱더 과격하게 이렇게 디자인이 됐고요. N9은 또 옆에 매트 블랙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글쎄, 저는 요거는 크롬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걸 매트로 하니까 이 코나의 요번 디자인의 특징이 조금 사라진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멋있거든요. 너무 예쁜데 이 크롬이 그걸 죽여버리니까 조금 아쉽네요. 이런 하이글로시라도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굳이 이걸 매트하게 이렇게 갔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대신에 이제 천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이글로시로 이렇게 통일감을 두고 있어서 천장 부분이 하나의 라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N9의 특징적인 부분이고, 저는 그래서 N9이 더 멋지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네요. 마음에 듭니다. N9이 가장 마음에 드네요.
자, 뒷좌석에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시트가 꽤 뒤로 누워있네요. 괜찮은데 머리 공간 넉넉해요. 이전에 코나가 머리 공간이 항상 대부분 닿았는데 닿질 않아요. 훌륭하네요. 공간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와, 코나가 이렇게 넓어졌나? 코나에 없었던 에어벤트 생겼습니다. 뒷좌석에 이렇게 에어벤트가 있어서 시원하게 따뜻하게 갈 수 있어요. USB 포트 2개를 줍니다. 폰을 이렇게 넣을 수 있죠. 이렇게도 넣을 수 있고, 여기다가 폰 2개째를 이렇게 넣으면 폰 2개가 들어가긴 들어가네요. 와, 이게 되네. 그리고 여기에 열선 시트도 있습니다. 3단계의 열선을 갖고 있네요. 선루프는 지금 파노라믹 선루프는 아니고 아주 조그만한 선루프가 달려 있는데 굳이 달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뒷좌석에서도 개방감에 큰 차이는 없어 보이고요. 앉았을 때 측면 윈도우가 굉장히 작게 보이는데, 밖에서 봤을 때도 차가 스타일리시하게 보이는 이유가 이렇게 윈도우가 작기 때문에, 작다고 해서 뭐 차가 답답하다거나 이런 느낌은 결코 아니고요. 꽤 시원한 느낌이 드는 그런 인테리어 요소를 보여줍니다. 지금 흰색 시트인데 측면에 있는 이런 부분이 직물로 돼 있어요. 이 직물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싸구려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고급스러운 직물이에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직물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이런 정도의 직물이라면 아마 직물에 대한 선입견을 좀 바꿔놓을 만한 그런 소재로 보여집니다. 이전 코나에 비해서 소재감이 훨씬 좋아졌네요. 희한한 건 이런 망 같은 거 오른쪽엔 있는데 왼쪽엔 없어요. 이게 왜 왼쪽에 없지? 원가 절감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나눠서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이제 이 뒷좌석에 타는 건 초등학생이거나 중학생이거나 이런 애들인데, 언니가 왜 여기다가 넣어? 내 거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쉐어하지 않은 거는 진짜 성인의 생각일 수 있어요. 똑같이 해줘야지 둘이 안 싸우는데, 지정이 살짝 되긴 하는데 아닌가? 잠깐만,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전체적인 디자인을 놓고 봤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가 지금 2개의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디스플레이 자체가 뭔가 이 차의 고급감을 높여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셀토스나 이런 경쟁 모델들, 심지어는 투싼도 이거 10.25인치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교해도 훨씬 더 커요. 센터 디스플레이 자체의 크기가 이만한 게 2개가 있으니까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굉장히 시원시원한 그런 인테리어를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그래픽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픽은 아마 조만간 좋아질 것 같아요. 방향성은 딱 좋아요. 그래픽이 너무나 화려하기 때문에 그걸 좀 톤다운 시켜야지. 그거 자체는 좋은데 조금씩 어긋나 보여요. 지금 보면 이 170에 있는 요 미리수가 지금 한 2mm 되죠? 요 100과 요 선의 거리가 10mm 됩니다. 이거 2mm, 이거 10mm면 이건 어긋난 거죠. 그렇게 어긋나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딱 봤을 때 사람들이 요거 불편한데? 이렇게 느끼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컨트라스트를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바깥은 검정색, 안쪽은 흰색,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를 했고요. 우리가 N9에서 봤을 때 인테리어가 전부 올 블랙인 걸 봤잖아요. 지금 그 올 블랙이 아니라 크롬으로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인상적이네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스티어링 휠. 여긴 굉장히 얇고요. 여긴 굉장히 두텁고요. 여기 또 두텁고, 요 끄트머리 이렇게 톡 튀어나온 것까지, 이거 마치 무슨 BMW나 메르세데스의 휠을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잡았을 때 손이 딱 걸쳐지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그립감은 정말 대단하다. 시트가 흰색이라고 이것도 흰색으로 만들었는데, 이거 시트 흰색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스티어링 휠이 흰색이면 보통 장갑 끼고 운전하시는 분들만 가능한 그런 컬러라는 생각이 드네요. 인테리어에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수평으로 쭉쭉 뻗은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는데, 수납 공간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뭔가 올려놓을 수 있어요. 핸드폰 같은 거 올려놓는데 딱 좋은 그런 공간으로 폭을 딱 맞췄네요. 그래서 이게 핸드폰이 떨어지거나 하지 않도록 이렇게 딱 맞췄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수납 공간을 메인으로 쓰게 될 것 같아요.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너무 편하게 쓸 것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옆에 보면 또 수납 공간이 있어요. 이 수납 공간도 대단합니다. 이 수납 공간의 크기가, 이게 핸드백 같은 거 올려놓는데 딱 좋아. 그리고 백을 딱 펼쳐놓고 거기서 뭔가 꺼내고 빼고 할 때 되게 유용하고요. 수납 공간이 부족해? 부족하시면 여기 더 있어요 하면서 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큰 물건을 실어야 되는데 나는 길다래야 돼. 적어도 깡패 같은 거 만나면 이렇게 때릴 수 있는 곤봉 같은 걸 갖고 다닐 거야 라고 하면 길다란 거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또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가운데 콘솔 박스 같은 거 열고 거기에 조그마한 공간 같은 거 제공 많이 했잖아요. 그 공간을 쓸 데가 없었습니다. 그 안엔 결국 쓰레기만 들어가요. 그걸 좀 시원하게 좀 터줄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고맙게도 이렇게 터놨네요. 쓰레기 같은 게 생기지 않고 청소하기 굉장히 용이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중저가 자동차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수납 공간은 굉장히 넉넉하게, 수납 공간은 잘 보이게, 그걸 덮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난 컵홀더가 어디 있어? 자, 컵홀더
나옵니다. 네, 이렇게 마술처럼 나타나는 그런 컵홀더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전 항상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현대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에 하나 있죠. 램프가 파란색으로 빛나는 거, 그리고 은색 버튼을 만드는 거. 이건 진짜 대단하시다. 근성 인정합니다. 근데 이게 햇빛이 뉘엿해지면 글씨가 안 보입니다. 글씨가 안 보여서 이게 뭐야 이러고 보게 되는데, 그래도 좀 다행인 건 이렇게 오목하게 파놔서 이제 햇빛이 비치는 부분과 비치지 않는 부분이 구분이 됩니다. 윗부분에 빛이 비치면 아래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보이고, 아래쪽에 빛이 비치면 이렇게 보면 보이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오목하게 파놨어요. 나름대로 신경을 좀 쓰시긴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검정 버튼으로 해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코나 N9은 이게 검정 버튼이기 때문에 역시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은색으로 꼭 해야 된다면 세로로 이렇게 수직으로 해주면 좋겠어요. 그럼 빛이 좀 비쳐 보이지 않을 테니까요. 아래쪽에 이 공조장치 부분은 터치를 이용한 공조장치는 아니에요. 버튼을 이용해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이거 오히려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드라이브 모드는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은 얘기들이 있었죠. 드라이브 모드가 그래도 한가운데 딱 있어서 운전하면서 이렇게 조작할 때 전혀 문제없이 잘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드라이브 모드가 있고요. 이게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조작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피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스포츠로, 왼쪽으로 돌리면 에코로, 이런 식으로 가면 좋죠. 그러면 이제 오른쪽 왼쪽에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요. 오른쪽으로 돌려서 스포츠가 된 다음에 다시 에코로 넘어가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스포츠가 될지 에코가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안 보고도 할 수 있으려면 오른쪽으로 가면 계속 스포츠까지만 가고, 왼쪽으로 가면 계속 에코까지만 가야 되죠. 이렇게 계속 넘어갈 거라면 그냥 버튼식으로 만들어도 똑같습니다. 돌릴 필요가 없어요. 돌리는 버튼이 훨씬 비쌀 텐데 굳이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해놓고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인터페이스의 실수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이런 버튼들이 4개씩 자리 잡고 있는데 아주 똑똑합니다. 여기에 뭐가 있었지, 열선은 여기지 라고 그냥 딱 기억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잘 만들어졌어요. 기어 시프터는 당연히 전진 후진 이렇게 P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저는 이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있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이걸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일단 차하고 연결할 때는 이렇게 해서 케이블을 연결하면 자동차의 카플레이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카플레이는 연결 안 되고 충전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충전이냐 카플레이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능, 두 가지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12V 180W 푸시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뭘까? 누르면 열립니다. 이거 굉장히 똑똑하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까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누르면 열리니까 훨씬 더 스마트한 것 같고, 덮개가 뭔가 이렇게 너덜거리지도 않고 굉장히 똑똑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 제대로 무선 충전 되겠어? 했는데 제대로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세상에 이렇게 되는 거였어? 당연히 이게 이렇게 깊이 쑥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들어가네. 이렇게 놓는 겁니다. 세상에 몰랐어요. 저희 댓글 남겨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거는 세로로 놓는 게 아니고 가로로 놓는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내가 봤을 땐 그분 이거 이미 봤어.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서 현대차 다니시는 분들, 부품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로로 놓는 거 말씀해 주시지. 창피하게. 이렇게 가로로 놓게 되면 폰이 막 흔들리거나 이런 경우도 그다지 많이 발생하진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붙잡아주는 느낌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죠. 무선 충전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우리가 뒤쪽에 지갑을 갖고 있는데, 이 지갑을 떼고 무선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지갑은 어떻게 할까요? 지갑은 여기 지갑 보관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갑을 여기다가 이렇게 딱 붙이면 붙어요. 네, 그런 기능 아니고요. 철판으로 돼 있어서 여기다가 자석을 이용해서 사진을 붙이거나 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영역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제가 현대차라면 여기다 자석을 그 기본 품목으로 넣어줄 것 같습니다. 아마 기본 사진 같은 거 몇 개를 이렇게 제공을 해서 여기다가 몇 번 붙여보면 그 다음에 여기 가족 사진을 붙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이렇게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이 좀 훈훈해지네요. 이게 오디오가 좋긴 좋네. 확실히 보스가 되면서 훨씬 좋아졌죠. 기존에 비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게 확실히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런 거 이제 스피커도 A필러에 많이 들어가게 됐죠. 일단 트위터 자체가 직경이 뭐 클 필요는 없어요. 1인치면 충분한데 그릴을 좀 더 키워야 조금 더 신경 좀 썼구나 이런 느낌이 들 텐데, 이건 정말 너무 기능적이고 이게 디자인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돼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신형 코나에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있는데 니로에는 없습니다. 약간 윗급으로 포지셔닝 하려고 한 것 같죠.
있죠. 하지만 니로에는 HUD가 있는데 코나에는 없어서 서로 우열을 가릴 수는 없을 것 같네요. 후륜 서스펜션은 기본이 토션빔입니다. 하이브리드나 사륜구동은 토션빔 구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멀티링크를 쓰게 됩니다. 다만 사륜구동은 1.6L 터보 모델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코나를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아주 어마어마한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룰 브레이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소형 SUV란 이래야 한다 라는 이런 룰을 확실하게 깨트리는 자동차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기존까지 소형 SUV라는 건 저렴하고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타는 차였다면 이젠 본격적으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 개성을 드러내는 자동차로 다시 태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